삼성그룹 회사가 또 다 망하면 은행이 다 망해, 한국의 은행이. 따라 OECD 국가 중에 14개는 상속세가 없고 있는 나라들의 평균은 15%인데 우리는 65%를 내라. 아버지가 죽으면 기업을 국가에다 헌납하라. 이병철 후손들은 삼성그룹의 경영에서 손을 떼라. 이게 말이 되는 게 가장 성공한 기업은 경영에서 퇴출당해야 된다는 법이거든요. 대기업의 총수가 부도덕한 게 아니라 나라가 강도라는 거예요. 국가의 기여는 제일 크게 하면서 맨날 형무소 담당을 왔다 갔다 하는 너무 거짓이 지배하는 사회다. 온 국민이 삼성의 경영자들보다 자기들이 경영을 더 잘할 것처럼 얘기를 해요. 언론사들은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노키아 망하면 핀란드 살았다라고 하면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교수인데요. 정말 저는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정말 유명해지고 막 이런 언론에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속이 뒤틀려가지고 우선요, 많은 사람들이 노키아 망해가지고 핀란드에 게임 산업 사고 창업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노키아가 망한 거는 2010년쯤 돼서 망했고요. 핀란드 게임 산업이 2006년서부터 팍 튀거든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완전히 뒤집어서 해요. 근데 이 이유가 뭐였냐면 옛날에는 인터넷이 잘 안 돼가지고 게임이 전부 콘솔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콘솔 게임은 그 게임 유통회사가 마진을 다 먹어요. EA 이런 디스트리뷰터가. 근데 온라인이 되니까 온라인 회사가 그냥 고객한테 직접 아이템 팔고 그러면서 수익 게임 회사한테 다 몰려오거든요. 이러면서 그 게임 산업 판도가 싹 바뀌면서 여기서 게임이 부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노키아가 망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다가 이 박상인 교수가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빨리 계열 분리하고 다 해야 된다고 그래서 논리를 어떻게 전개하느냐면요. 삼성전자 폰 사업이 노키아처럼 어느 순간 망하면 주가가 60%가 하락할 거라는 거예요. 우선 웃기잖아요. 삼성그룹의 전자에서 폰 사업 비중이 반도체에 비해서 훨씬 낮은 회사잖아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순환출자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계열사가 다 망한대요. 우선 삼성 주가 떨어지는데 삼성생명이 왜 망하는 거지? 주식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배당을 좀 덜 맞는 건 맞는데 그거 다 망한대요. 그러더니 그 삼성그룹 회사가 또 다 망하면 은행이 다 망해, 한국의 은행이. 그 다음에 여기에 하청업체가 152만 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가 다 망해.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1년 전에 낸 책에서는 하청업체 쥐어짜기 해가지고 하청업체들이 못 산다 그러면서 삼성이 망한 게 경제 충격이 크다고 해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삼성의 반도체 부분 10개 하청회사하고 무선 부분 10개 회사를 봤더니 삼성의 비중이 얼마나 높으냐면 삼성이 반도체가 이익이 47% 늘어나니까 하청업체 10개는 이익이 180%가 늘어났다는 거야. 아니 쥐어짜고 있는 하청업체가 어떻게 반도체가 이익이 40% 늘어났는데 하청업체가 100몇십 % 이익이 늘어나요? 그다음 무선이 2010년 노트 사건 때문에 매출이 40%를 한 30% 줄었더니 이 하청 회사들은 10몇 % 줄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이익 점유율 늘어나는 것보다 하청업체 이익이 더 많이 늘어나고 삼성에 이익 주는 것보다 하청업체 이익이 덜 줄어든다고 통계를 이용하면서 이렇게 삼성한테 목매고 사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삼성이 망하면 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1년 전에는 하청업체 단가 후려치기 해가지고 전부 거지로 산다고 그래 놓고, 완전히 1년 만에 책을 쓰는데 자기 얘기를 완전히 뒤집는 얘기를 해요. 근데 더 웃기는 이야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삼성 지배구조를 어떻게 바꾸라는 거냐 보면 노키아처럼 바꾸라는 거예요. 노키아가 글로벌 기업이 되면서 미국식 지배구조로 바꿔가지고 외부 전면 경영인 들어오고 이사회가 장악하는 거로 확대됐거든요. 그런데 그 노키아는 망하고 그 같은 충격을 아이폰 때문에 받았는데 삼성은 크게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재벌 개혁을 해야 삼성이 산다고 주장을 하냔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핀란드 노키아로 착한 권을 쓰면서 결론은 전혀 안 맞는 거하고 갖다 붙이냐는 거죠. 기술 탈취론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아무나 그냥 그 대기업이 기술 탈취가 만연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가 당했다고 해가지고 공정위가 조사해가지고 처벌한 게 이게 전부예요. 8년 동안 5개인데요. 그 중에 벌금 낸 게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여기서 LG그룹 빼놓고는요, 대기업도 하나도 없어. 일본의 다국적 기업 하나에다가 나머지 2개는 중견기업,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 위반했다는 게. 도대체 뭘 보고 어디서 기술 탈취가 만연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다 그냥 본인들 자기가 그랬다고 주장하는 얘기를 가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시정명령이 뭐냐면 자료를 요구하려면 이런 절차를 요구해가지고 사전에 해야 되는데 LG가 어떤 자기네 제품에 불량이 생겼어. 근데 하청업체 제품 중에 뭐가 불량을 냈는지 모르잖아요. 급히 가서 기술 자료를 보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는 기술 탈취한 게 아니라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본 건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시정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벌금 낸 게 이것밖에 없는데 기술 탈취했다고 그래요. 기술의 아이디어 베끼는 거는 늘 일어나는 일이고 전 세계에 다 되는 일이다. 페이스북이 스냅챗 거 다 베껴가지고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남의 거 베껴서 하고 뭐 이런 건데 그 우리나라가 이 기술 탈취하고 아이디어를 카피하는 거를 구분 없이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의 진짜 문제는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가 아니에요. 중소기업이 기술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그 문제거든요. 예. 저 내부 거래 가지고 요새 이재용 부회장 얘기하는데 그냥 한 가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이게 상속세율이거든요. 그 중에 14개는 상속세가 없고 있는 나라들의 평균은 15%인데 우린 65%를 내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가 죽으면 기업을 국가에다 혼납하라는 얘기예요. 그 박용진 의원하고 제가 MBC에 갔는데 막판에 그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되받아칠 기회를 못 잡았는데 막 그거 얘기를 못하고 토론회가 끝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안 풀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LG 회장은 9천억 상속세를 냈는데 삼성도 상속세 다 내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는 상속세 낸 것처럼 보이죠. 근데 5년 동안 분할 상환을 내면 어떻게 해야 돼? 계열사로 내부 거래해서 돈 벌거나 아니면 자기 월급을 엄청 높게 잡거나 배당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 눈 가리고 가고. 이 정권 들어가지고 첫 번에 띄웠던 게 가뚜기 아니에요? 가뚜기, 오뚜기. 전원 정규직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회사의 전원 정규직 평균 연봉이 3,800만 원이거든요. 비정규직 많은 CJ 제재당이 7천만 원이고요. 그런데 그 라면 뭐 이런 거에 밀가루 되고 포장지 되는 건 다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비상장 회사예요. 네. 아니 라면에서 포장지하고 밀가루 빼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내부 거래를 해야 5년 동안에 그 돈을 빼서 갚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삼성은 다른 사람들은 적당히 크면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될 수 있는데 삼성그룹은 지금 전자 가격이 너무 높아서 가지고 있는 게 주식밖에 없는데 그걸 다 팔아놓고 65% 내고 지주회사의 지분을 몇 % 살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이병철 후손들은 삼성그룹의 경영에서 손을 떼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법대로 다 하면. 이게 말이 되는 게 가장 성공한 기업은 경영에서 퇴출당해야 된다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기업의 총수가 부도덕한 게 아니라 나라가 강도라는 거죠. 나라가 강도예요. 강도의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재벌이 도둑이 아니라 나라가 강도가 돼 있어서 그렇다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웬만큼 기업을 키운 경영자들은 다 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도 떳떳하게 사회적 지도자로 대접도 못 받고 맨날 조아리고 맨날 빌고 사실은 국가의 기여는 제일 크게 하면서 맨날 형무소 담장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제가 뭐 이렇게 실명을 넣어가지고 책을 챕터를 13개를 써가지고 너무 거짓이 지배하는 사회다. 근데 우리 사회가 많은 착각을 해요. 경제학자들이 경영을 안다고 생각을 해요. 기업을 안다고. 사실 경제학자들은 기업 경영을 모르거든요. 근데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온 국민이 삼성의 경영자들보다 자기들이 경영을 더 잘할 것처럼 얘기를 해요. 언론사들은 맨날 훈계를 해요. 다각하지 마라, 전문화해라. 뭐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왜 삼성그룹보다 더 큰 거 키워가지고 국가에다 기여를 하지? 맨날 욕을 하냐는 얘기죠. 특히 청년들이 이 거짓에 선동돼가지고 제가 요새 잘못되는 게 내 탓이 아닌 게 분명하네요. 그러니까 사회가 잘못돼서 지가 지금 이 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는가 하면. 이렇게 풍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고려대 그 유명 교수가 설명을 해주시니까 훨씬 신뢰가 가네요. 이런 댓글들이 다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거짓말인데 정반대로 해석한 건데 청년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게 안타까워서 책을 썼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두껍고 데이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첫 대중서를 쓰다 보니까 한 400페이지 돼요. 그래가지고 이 거짓말이라는 거를 증명해야 되니까 제가 문헌하고 데이터하고 뭐 그래픽을 다 제시해야 돼서 하다 보니까 너무 두꺼워져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두꺼워서 못 읽을 것 같습니다. 예.